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안산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김문수가 대통령 됩니다. 여러분, 엊그제 토론 들으셨어요? 이준석 후보도 말은 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민주당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아들이 작년 말에 두 가지로 벌금 500만 원 받았습니다. 첫 번째, 상습 도박 707회에 걸쳐서 2억 3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습 도박입니다. 돈은 3,900만 원인가 증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2억 3천만 원 어디서 난 건지도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들이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말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걸로 처벌받은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제 100배 사죄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범죄 옹호당 민주당은 후한무치 적반하장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거는 이렇게 후한무치하게 하면 이거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여러분, 이거 좀 너무하죠? 참 뻔뻔해요. 여러분, 이제 인성의 면에서도 우리가 대통령 누구 보고 저 아이들한테 부끄러워서 닮으라 하겠어요? 이재명 후보 되면 안 되죠? 인성 면에서도, 도덕성 면에서도, 경기도 청렴도 꼴찌에서 1등으로 만든 도덕성 면에서도, 그리고 성과 면에서도 GTX를 만들고 대기업을 유치하고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일자리 대통령 될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안산의 GTX 조기 완공할 사람 누굽니까? 김문수. 신안산선 제대로 조기 개통할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김문수. 김문수 시켜야지 안산이 대박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정말 자유냐 독재냐, 법치냐 무법이냐의 선거입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민주 세력들이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수의 빅텐트가 아니라 이낙연 전 국무총리, 손학규 전 민주당 당대표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양심적인 민주 세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리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TV 토론 보셨을 겁니다. 느낌 어떠셨어요? 어떤 후보가 정말로 품위 있고 제대로 답하는 후보였습니까? 이번 김문수 후보죠? 그와 반대로 무조건 억지 부리고 제대로 답 못한 후보 누구였습니까? 1번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그러면 답은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이름 바로 그대로입니다. 이재명이 끝났습니다. 네, 자, 이제 후보님 오시니까 후보님 관장하겠습니다. 네, 안산 시민 여러분, 지금 이곳에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우리 서민의 땀과 눈물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문수 대통령 후보! 이번 김문수 김문수로 환호해 주십시오. 강한 정치의 대통령, 대한민국 안보 대통령입니다. 만들어 나갈 김문수 후보님 유일한 큰 사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따뜻한 6월 평화를 3일 이끌 안산 시민과 여러분이 선택할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번 김문수 우리 대통령 후보가 안산 시민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김문수를 위해 서주십시오.
김문수 위대한 대통령 거친 파도에도 불지 않게 네, 김문수 후보 살기 좋은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후보가 위대한 국민의 힘 손잡아 김문수를 영원히 계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안산 시민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호이번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안산 시민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 6월 3일 여러분이 선택할 이 나라 대통령 누굽니까?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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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김문수 후보님, 저희 연설 듣기 전에 한 가지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해군 대잠초계 추락 사건에서 탑승 인원 4명 가운데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순직한 분들을 위해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일동 묵념. 바로 안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늘 많이들 오셨네요. 방금 해군 헬기 추락으로 2명이 순직하고 또 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다가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계엄이다, 탄핵이다, 또 장사도 안 되고 안산도 요즘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인구도 줄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데 이런 것들을 잘하지 못한 저희들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을 담아서 저와 우리 이 지역에 우리 지금은 국회의원이 다 안 됐습니다만 김명현 의원님, 장성민 의원님, 또 우리 위원장님 이렇게 오시고 또 지금 우리 안철수 선대위원장님 분당이십니다. 그리고 나경원 우리 선대위원장님, 또 김영동 의원님, 윤여철 의원님, 그리고 우리 이장호 감독님 아시죠? 이장호 별도의 의원, 그다음에 이규태 의원님, 우리 이현성 우리 유세 책임진 단장님, 또 우리 이만희 수행단장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여러분들에게 큰 절을 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받아주시죠? 여러분 앞으로 저희들이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확실하게 저희들이 헌신하고 여러분의 경제, 민생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받아주시고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산 시민 여러분,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와 중앙선대위 여러분께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큰 함성으로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오늘 투표하셨습니까? 저는 투표하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투표를 꼭 하셔야 되겠죠? 투표 기권하시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 반월공단 또 우리 안산 지역의 경제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지금 근데 우리에게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해 있습니다. 땅값도 비싸고 여기 공단에 너무 땅이 비싸다. 그리고 공장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 땅을 팔고 그 쪼개기 해가지고 또 작은 공장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자꾸 이 공장이 영시해지고 제대로 규모 있는 것은 줄어들고 그렇죠? 또 여기 있는 땅을 팔면은
외국에 나가면 그걸 가지고 더 넓은 땅을 살 수 있는데 미국 같은 데는 100만 평, 200만 평에 1,500원밖에 안 해요. 1달러. 그리고 우리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고 인건비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본보다도 인건비가 더 비싼 거 아시죠? 독일보다도 비싸요. 미국보다는 약간 비싼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대기업, 현대, 기아, 삼성 이런 데는 미국의 GM 자동차가 미국 회사보다 더 많은 인건비가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싼 땅값에 또 세금도 비싸요. 비싼 땅값에 세금 많이 내고 인건비 비싼 데서 우리 사업 못하게 돼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가 31조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투자한다고 그러지 국내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삼성도 옛날부터 제가 도지사 할 때부터 삼성이 국내는 공장 안 짓겠다 그런 걸 제가 이건희 회장도 일부러 찾아뵙고 또 거기에 부회장, 사장들 찾아보면서 국내에서 공장을 해야지 밖에 나가면 뭐 하느냐. 제가 땅을 아주 사게 주겠다. 그래서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 고덕 신도시 땅을 46만 원, 평당 46만 원에 줬어요. 그러면 굉장히 특혜 아니냐. 그걸 가지고 언론이나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특혜다. 근데 미국 가면 1달러만 100만 평, 200만 평 그냥 줘요. 세금은 7년간 면제해줘요. 인건비도 우리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전부 미국 가면 시장도 크고 많이 팔고 이러니까 미국으로 많이 가요. 자동차 공장, 전자 반도체 공장 전부 미국으로 가는데 또 그보다 섬유 공장, 봉제 공장 이러면 또 지금 중국 갔다가 요즘 베트남 갔다가 인도네시아에서 방글라데시 이런 데로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기업도 한국을 탈출해서 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대기업이 빠져나가면 중소기업이 따라가고 중소기업이 따라가면 우리 마늘시와 공단 이 주변에 있는데 가게가 안 됩니다. 다 나가보니까. 그런데 애를 또 낳으면 애를 안 낳습니다. 그래서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요. 또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은 지금 별로 안 오는데 우리 아기들이 있어야지만 외식도 하고 옷도 사고 놀러도 가고 하는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소비가 적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 장사가 안 되는 건데 지금 급속하게 문 닫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국가가 굉장히 어렵고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0% 성장이 안 됩니다. 성장이 안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갈등이 커집니다. 돈이 좀 돌아야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돈이 없을 때는 서로 싸우지 않아야 될 것도 신경이 쓰이고 싸우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대기업이 해외에 나가는 걸 어떻게 하든지 좀 줄이고 늦추고 막고 이렇게 하고 외국 기업 중에서 외국에 있는 기업 우리나라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안 오는 이유는 뭐냐. 땅값이 비싸다, 인건비가 비싸다, 노조가 너무 떠든다. 노조가 떠들어가지고 여기 오면 우리나라가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 파업 때문에 일 못하는 날짜가 일본보다 1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너무 이 파업하고 싸움하고 이래가지고 일 못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돼요. 안 고치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 노조하던 사람이 저렇게 배신 때리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도 노조를 했지만 제 아내는 구로공단의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우리 형님은 서울은행이라는 은행노조의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다 노조 출신이지만 지금식으로 하면 기업이 나가버리고 나면 노조가 있습니까? 기업이 있어야 노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이 다 외국 나가고 국내에 사업 안 하겠다는데 노조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업이 우리나라 찾아오고 우리나라 기업은 해외에 안 나가도록 막아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노총에 계속 노란봉투법 만들자 해서 노란봉투법도 지금 만들겠다고 민주당에 공약을 내놨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뭐냐? 노란봉투법대로 하면은 불법으로 파업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처리 못하게
합법으로 파업하는 건 당연히 청구 못하지만 불법 파업을 해가지고 다 떼부수고 이렇게 해도 그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면 누가 이 나라에 와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또 내가 계약을 현대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렇게 서로 협약하는 건 되는데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죠. 정의선 회장 보고 그때 하청업체 하청까지 전부 다 정의선 보고 내 임금 올려라고 싸우면 그 회사 해먹겠습니까? 현대자동차 하나가 해야 되는데 그 밑에 하청 모두 다가 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수천 개의 기업이 전부 정의선 보고 임금 인상 하자고 교섭하자 투쟁하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손들고 나가버리지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계약한 사람들끼리 해야 되는데 계약 안 한 저 하청업체까지 다 원청 정의선 현대그룹 회장 보고 다 임금 올려달라 근로조건 보장하라 이렇게 하면 일을 해먹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법을 계속 내는데 이거 왜냐?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밀어준다고 그러니까 이 민주노총의 잘못된 법 이런 것들을 앞장을 서가지고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업을 할 수가 없는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고쳐야죠.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노조에서 뭐라 그럽니까? 김문수 노조 하는 사람이고 노동부 장관까지 했는데 배신 때리고 있다 이러거든요. 제가 배신이 아니라 지금 기업이 있어야 노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업이 다 나가버리는데 노조가 과연 뭐 자기 임금 인상 투쟁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있어야 될까? 기업이 있어야 뭐 올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동자들의 사정도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요즘에 이재명 후보 이야기하지만 노조를 압니까? 그 사람이 기업을 압니까? 그 사람이 경제를 압니까? 그 사람이 민생을 압니까? 커피 한 잔 값이 원가가 120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커피 한 잔에 120원짜리가 있습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장동 개발한 거 30만 평도 안 되는 작은 땅을 개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또 조사받는 과정에 자살 의문사로 죽어버렸습니다. 죽고 그 비서실장 경기도지사 초대 비서실장을 하던 전영수라는 비서실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서 유서를 썼어요. 이재명 그 지사님 이제 정치를 내려놔야죠. 희생을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유서를 내고 돌아가셨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는데 저는 경기도에 그래도 여기 시흥에 있는 MTV부터 시작해서 성남 판교에 지금 판교 신도시, 광교, 수원의 광교 신도시,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 평택의 고덕 신도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120만 평 제가 다 개발한 거고 파주의 LG, LCD 다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대장동보다 수십 배를 했지만 제 주변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 못 들어봤죠? 제 주변 사람이 구속됐다는 소리 못 들어봤죠? 제가 재판 5개 받는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죠? 저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저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제가 총각이라고 속여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떤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고 이렇게 유세를 하는 거예요. 겁이 나거든요. 저는 방탄조끼 입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저는 방탄조끼가 없습니다. 방탄조끼를 입어도 겁이 나가 벌벌벌 떨면서 방탄 유리를 또 덮어 쓰고 있어요. 방탄 유리를 덮어서도 겁이 나니까 이제는 방탄법을 만들어요. 며칠 전에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대법관 13명이
재판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하면 이 투표하는 유권자가 속을 수 있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유죄 판결을 했는데 이런 판결을 하니까 이 대법원장이 문제가 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합니다. 대법원장을 청문회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판사들을 자기에게 유죄 판결한 판사들을 전부 다 목을 떼고 탄핵하리라는 게 결국 파면하는 거니까 그동안 대통령 파면하고 국무총리부터 모든 사람들 다 국무총리 장관 31명이나 탄핵하고도 부족해서 대법원장까지 판사까지 검사도 자기를 조사한 사람들을 다 탄핵한다 그러고 심지어는 검찰청도 이름을 바꿔서 검찰청을 없애버리고 공소청이라는 이름도 싹 바꿔버리고 자기에게 수사하고 조사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검수완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 이걸 줄여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렸어요. 수사 못하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수사를 받으면 수사를 받아야지. 이렇게 하고 방탄 유리까지 덮어쓰고 아무리 방탄복을 하나가 아니라 10개 20개 껴입어도 겁이 나니까 벌벌벌 떨면서 이제 법까지 다 바꿔서 자기 재판받는 5개 이 죄를 재판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 하나도 안 받도록 이렇게 또 법을 바꿔요. 자기가 죄를 지었던 공직선거법상 거짓말죄를 아예 공직선거법에 없애버리고 저도 마음대로 거짓말 하도록 이렇게 해보면 이거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적반하장이란 말이 있죠. 적이라는 무엇이 적이냐? 도둑놈 적자입니다. 도둑놈이 경찰 공범을 뺏어가지고 경찰관을 두들겨 패는 걸 적반하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죄 지은 사람이 가야 될 때가 어딥니까? 수사받고 재판받고 감옥 가가 앉아있으면 방탄조끼가 필요가 없어요. 저는 감옥에서 2번 감옥 가서 2년 반을 감옥 살았습니다. 제가 옛날 운동본한테 감옥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있으면 망고의 방탄조끼도 필요 없어요. 방탄유리도 필요 없어요. 또 제 아내가 돈 달라 소리도 안 해요. 망고에 뭐 법인카드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가야죠. 이런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성남시장 조그만한 거 공부하고 30만 명밖에 개발 안 하고 그 많은 사람이 다 죽고 감옥 가 있고 또 북한에다가 돈을 100억 달러는 100억 원이나 갖다 줬어요. 북한에다가 왜 김정은이한테 왜 돈 갖다 줍니까? 이거 지금 국제 제재야. 이게 이렇게 돈 갖다 준 것 때문에 워싱턴 한인 회장을 하는 제임스 신이라는 사람이 지금 고발을 했어요. 미국 국무부에 고발하고 미국 상무성에 고발하고 미국 재무부에 고발하고 유엔 안보이사회에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북한에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갖다 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바로 유엔 제재를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지는 못해요. 요즘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미국 유학 가는데 비자, 미국에 들어와도 좋다는 비자 잘 안 내준다는 거 신문에 보셨어요? 잘 안 내줘요. 미국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뭐 욕하거나 이런 사람들 아예 미국에 들어오지 마라 이겁니다. 미국 욕하면서 왜 미국 오냐.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북한에 돈 갖다 주고 유엔 결의를 다 위반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되면 미국에서 이게 한미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미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주변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있고 또 일본이라는 막강한 우리가 식민지 서름을 겪었던 굉장히 강한 나라가 있어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중국은 서해 그 바다에다가 자기들 말뚝을 박아가지고 자기 땅이다 그러고 자기 섬이다 그러고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흔들어대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미군이 없이 대한민국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1949년에 우리나라와 있던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안 돼가지고 1950년에 6.25 났죠? 우리는 지금 미군이 있기 때문에 73년간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빠지고 나면 제일 먼저 군침을 흘리는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너희 핵 없지? 한번 당해볼래? 돈 가져와. 김정은이가 우리한테 공갈 치는데 우리가 핵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또 우리 서해안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야자로 봅니다. 미국이 없기 때문에. 일본도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 된 거는 일본의 메가드 사령관이 일본의 천황을 원자폭탄 2방 때리고 항복시킨 다음에 이 메가드가 일본을 점령해서 점령군 사령관을 할 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드를 치네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딱 선포하고 거기 들어오는 일본 배는 전부 잡아다가 감옥소에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몇 년 해가지고 독도를 우리 땅으로 확실히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안 도와줬으면 우리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할 때 일본이 그때 해군이 막강해요. 일본 해군을 우리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게 그냥 노래 부르면 우리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방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국방력이 없이는 절대로 일본이 독도가 우리 땅이 될 수 없고 우리 국방력이 약하다면 중국 사람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서해도 우리 거를 지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미동맹 강화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여러분 대통령 여기 소사동에서 여기 안산 원시까지 오는 철도 아세요? 그 철도 누가 만든지 아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게 이게 아니고 저리 인천으로 돌아가서 운동한테 가는 거를 제가 그 계획을 한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의 철도 항공 전문가는 박창호 교수 지금 돌아갔습니다. 그분을 찾아뵙고 이 노선이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래서 지금 소사 원시의 철도를 제가 그 노선으로 바꿔서 지금 이렇게 김포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GTX 누가 만든지 아시죠? GTX 제가 한 거 아시죠? GTS는 세계 최고의 지금 지하 50m 이하로 내려가는 최고의 고속철도, 이것이 바로 GTX입니다. 이거 제가 발명한 겁니다. 제가 무슨 지력이 있느냐? 제가 많은 철도 전문가, 터널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신호 전문가 이런 분들 전부 모셔다가 1년 동안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것 좀 해달라 해서 만들어낸 것이 GTX입니다. 김문수는 해봤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김문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안산에서 서울 가려면 멀지요. 이 먼 거를 빨리 가게 하는 GTX, 소사, 안산, 원시 선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려면은 이 교통이 통집니다. 저는 이 교통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독재로 가느냐 민주주의로 가느냐,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법을 함부로 만들고 악법을 만들고 다 대법원장부터 검사부터 다 탄핵 신고하는 이런 무법천지,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죠.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분리돼가지고 존재해야 되는데 이 국회의원이 대통령부터 장관을 다 탄핵해서 그걸 쥐고 흔들고 있고 대법원장부터 판사를 다 쥐고 흔들고 있고 지금 검사들도 다 탄핵해서 쥐고 흔들고 있으면 이거를 독재라 그러죠. 김문수는 독재를 막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이렇게 만들려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교통 대통령, 복지 대통령, 민주 대통령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김문수 아닙니다. 제가 못합니다. 저는 이 삐쩍말라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표가 있어요. 여러분 한 표 아시죠?
저도 한 표고 여러분도 한 표고 이재용도 한 표고 여러분도 한 표고 여러분 전부 이 소중한 한 표로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이 소중한 한 표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깨끗한 여러분의 한 표로 민주주의가 더욱 꽃피는 민주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랬죠? 이승만 대통령은 뭉치자, 이기자 그랬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뭉치자! 뭉치자! 이기자! 이기자! 네, 정정당당 김문수 후보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손학규 전 지사와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우리 안산 시민 여러분께 화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